네, 미국이 최근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데 이어서 단기 여행 허가를 위한 이스타 수수료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리스크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인데요. 이에 따른 파장, 미국 변호사인 이유리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네. 이스타 수수료를 21달러에서 4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5만 6천 원인데 2배 가까이 인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장 오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왜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에스타 이제 공식 홈페이지 가게 되면은 왜 40불로 올랐는지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에스타 비용은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운영 수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행 홍보 수수료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죠. 재무부 기금이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그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그래서 OBBA 법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법안에서 나온 내용으로 해서 지금 여행 홍보 수수료는 원래 17불이었고 기본 운영 수수료가 4불이어서 21달러였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One Bill Act에서 나온 13달러의 재무부 기금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럼 재무부에서 23달러로 추가를 해서 뭘 할 것이냐? 국경, 장벽 이런 데 쓸 겁니다. 이민국 정책 관련해서 쓸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스타. 이게 단기 여행 제도라고 해요. 비자 없이 네, 이제 단기적으로 무비자입니다. 최대 90일까지 방문할 네.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기 여행자들의 좀 부담이 커질 거다라는 예측이 되는데 뭐 근로자들의 부담도 생기는 건지 좀 어떤 파장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에스타로 가실 수 있는 거는 그 관광가 그다음에 상용으로 보통 비즈니스 트립으로 이걸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약에 에스타를 쓴다면은 21불에서 4명이니까 84불이거든요. 이게 하나로 오늘자 기준 제가 봤는데 11만 8천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9월 30일 이후로 이건 160불이 될 거니까 그건 22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나왔기 때문에 2년 안에 이건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여행을 가실 분이라고 한다면은 9월 30일 이전에 에스타를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앞서서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네. 무려 100배 인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결정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긴 조금 위험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를 미국인 고용을 우선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H-1B를 저희가 이거를 승인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70%가 컴퓨터 관련 그쪽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 IT 분야에서. IT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미국 노동통계국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그 IT 계열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의 연봉이 10만 6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럼 H-1B를 받았던 그 70%의 컴퓨터 하시는 분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냐면 최저가 7만 7천 불이고 최고가 13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럼 미국인 1인을 고용했을 때는 10만 6천 불 정도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H-1B로 전직 쓰지 말고 미국인을 고용하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 고용을 더 늘리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주변에 있는 전문 직종 인력들의 좀 반응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H-1B 비자 70%를 가져가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리고 11%가 중국이 가져가고요. 다음에 필리핀, 캐나다, 그다음에 한국 순인데 필리핀, 캐나다, 한국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H-1B 비자로 승인을 받으시는 거는 1%로 한 3,900건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하시려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대기업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L이라는 비자를 써요. 그럼 지금 이 H-1B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회초년생들이 전문직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지금 10만 불로 금액이 올라서 이게 거의 1억 4천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 아예 그러면 영주권 알아보겠다. 차라리.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충격을 적잖이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이제 파장이 이렇게 커지자 백악관이 약간 톤다운에 나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거다라며 이게 진화를 나선 모양인데 파장은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근본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부터 예견된 거다라는
아니라는 반응도 많은데 네. 근본적으로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금액을 인상을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이제 본인 캠페인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위 말해서 비자로 수수료를 받아서 미국 부채를 갚아보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H-1B 비자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H-1B를 신규로 할 때는 로터리를 할 때는 처음에는 3년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거를 재고용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예. 그때도 이제 3년을 받는데 연간 주는 할당량 8만 5천 개는 맨 처음 받을 때 그 신규로 H-1B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올해 H-1B 승인 건수를 보게 되면 한 40만 건 정도 돼요.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3년 다 채우고 다시 3년 받으신 분들이 20만 건 정도 되고요. 네. 최초로 그 H-1B를 받으신 분들이 14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10만 불 해보면 이게 14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나로 하게 되면 20조 되는 돈입니다. 내년에 이만큼 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20조를 트럼프는 부채 갚는 데 쓰고 싶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변호사께서도 이제 통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H-1B 비자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국가가 인도죠. 인도 그리고 네.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의 기업들을 좀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나요? 이것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미국의 중간 대선이 내년 11월 3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린다는 표현은 수정하겠습니다. 목표로 삼는 것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미국 자국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가져왔다. 그 부분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조치로 인한 또 파장이 심각한 것이 네. 지금 보도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네. 미국에 있는 이제 글로벌 IT 기업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네. 직원들에게 이 H-1B 규정이 발효되는 21일 자정 전까지 돌아오라 이렇게 통보를 하기도 했었다고 네. 하는데 미국 내 기업들에게 미칠 네. 영향 뭐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날벼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할 때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을 것이고 장기간에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거기서 일했던 고급 인력이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그 리서치를 한다던가 연구를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의 산업에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 쪽은 예. 인도나 중국 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부분은 미국 기업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들이 그래서 연간 부담해야 할 이 비자 수수료만 140억 달러에 이를 거다라는 네. 전망도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나오고 네네.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지 아니면 뭔가 조치에 나설 건지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140억이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H-1B 신규 승인자들 14만 1,000건을 바탕으로 140억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10만 불이 되었을 때 내년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신청을 할지 이 부분은 모르는 겁니다. 앵커팀 왜냐하면 10만 불이 이게 접수하는 비용이라서 돈이 날아가요. 예. 이게 떨어지면 그 돈이 사라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확실한 게 아닌 거죠. 아닌 예.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기업에서 거의 저는 많이 심사숙고해서 할 건데 만약에 제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잘하는 그런 직원을 데려올 때 이 H-1B를 쓸 생각이라고 저는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정말로 우수한 인재만 H-1B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인들 그 평균 연봉이 10만 6천 불입니다. 그럼 굳이 정말로 외국인을 안 쓰고 자국에서 해결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비용적인 듭니다. 측면을 예, 고려했을 비용적인 때. 측면에서요. 그리고 또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기업과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 직종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는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1B로 한국인 승인율은 1%입니다. 연간 한 4천 건 정도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 저희가 진출하는 대기업 대부분은 L가 E 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H-1B 비자를 사용하고 있는 건 극히 드물기 때문에 큰 타격은 예상 안 됩니다. 일단은 큰 타격은 이제 없어 우리나라 보이- 기업에서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당초 우리 정부는 이번 논의 이게 그 비자와 네. 관련한 한미 논의를 할 때 H-1B 비자의 경우에는 한국인 쿼터 네. 확보하는 동시에 또 숙련공도 포함하자 이런 방안도 거론이 예. 좀 됐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계속해서 네. 수수료를 올리는 흐름이 갈 것 같은데 네. 우리 정부 외교 당국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인을 위한 이제 비자를 저희가 하나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멕시코랑 캐나다는 그 FTA 이후로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제한으로 정말로 그 단기 비자를 사용해서 취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방향을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저는 다른 방향으로 이미 갖고 있는 비자 중에 저희가 E라고 그 종업원 비자가 있습니다. 그 비자에 대사관에서 인터뷰 보는 그 수준을 좀 낮춰주고 속도를 좀 빨리 해주고 그다음 미국에 들어가기 수월하게끔 실질적인 그런 협정이라던가 절차를 좀 밟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런 전문직 비자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원을 내면 영주권을 주는 이른바 골드카드라는 게 포함이 됐는데 뭐 이걸 두고 뭐 영주권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는 그 비자를 줄 수 있는 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 의회에서 법안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골드카드로 지금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는 트럼프가 어떤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냐면은 미국 영주권 받는 카테고리 중에 EB1과 EB2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두 카테고리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 능력을 밝혀서 영주권을 받는 카테고리입니다. 이 골드카드가 아니더라도 본인 능력을 밝히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말하는 골드카드는 이 두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100만 불을 미국에 기부를 해야 됩니다. 기부를 하면 바로 이제 영주권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내지는 기업이 200만 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영주권을 주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주권은 사실은 미국 의회에 법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행정명령으로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EB1과 EB2 그 카테고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100만 불 기부하고 영주권 받느니 내 능력을 밝혀서 영주권 받는 그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50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70억 원을 내면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번에는 플래티넘 카드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이런 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캠페인 시기에 많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기부를 받아서 부채를 지금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 5 밀리언에 해당되는 그 플래티넘이라든지 골드카드를 정말로 받아서 미국의 그 부채를 갚는 데 쓰려고 한다면은 1,000만 명 정도가 이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주권은 법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행정명령이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만약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그 양원에서 다 지지를 하고 트럼프의 그 의견에 따라서 법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 안 됩니다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이신 이유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